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무거운 원소들 있죠. 기본적으로 탄소부터 시작해서 산소, 그 다음에 뭐 질소,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철, 그 다음에 더 많이 무거운 우라늄이나 금, 이런 애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금 우주에 우리 지구에도 그게 존재하잖아. 그죠? 저번 시간에 얼핏 얘기했던 프라운호퍼선 얘기했죠. 태양 대기에도 그게 있잖아. 그럼 도대체 걔네들은 어디서 생겼냐? 그게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는 책의 제목이 뭘로 나와 있니? 두 번째 거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이렇게 나와 있죠? 지구와 요렇게 되지. 제목이 좀 기네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여러분들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뭔지 아니? 이건 상식인데. 상식이 좀 있나? 커먼 센스. 자,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 뭘까요? 몰라? 뭐라고 있죠 이거? 철이야. 철이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걸? 지각성분해는 뒤에 가면 또 배울 건데 우리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그 다음에 카, 나, 크, 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시알페카나크마, 산규알철, 칼락칼마 이렇게 해죠. 그래서 지각 껍데기, 지구 껍데기를 우린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지각 성분에 많은 거는 산소, 규소, 그 다음에 금속 중에는 알루미늄이 많다. 그런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지구 전체는 우리 외핵하고 내핵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늘 마지막 뒷부분에 설명을 해줄 건데 철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철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도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소, 규소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다. 그래서 금속 성분들하고 비금속인 지각 성분에는 산소, 규소가 거의 뭐 80% 육박하죠. 이 정도 들어있다. 그 다음에 니네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에는 뭐뭐이니? 니네 몸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 몸에 제일 많은 성분이 뭘까요? 아는 사람? 탄소? 산소? 그죠? 산소가 제일 많긴 해. 물질을 얘기했어, 선생님이. 물질을 물어봤어? 뭐가 제일 많다? 물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아마 단백질일걸?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DNA, RNA는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사실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에서는 되게 많이 빠지지. 왜?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쓰여버리잖아. 포도당 에너지원으로 다 쓰여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요 에너지원에서는 탄수화물은 뒤로 빠진다. 얘가 거의 한 76% 정도 되죠. 물이. 니네 물 뭘로 이루어져 있어? 물, H2. 그 다음 단백질은 C, H, O, N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 지질도 CHO. 얘도 뭐 인산 같은 거 들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O가 제일 많아. O가 제일 많습니다. 물 중에서 O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탄소도 꽤 많다. 그죠?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순이야. 여기는 산소가 제일 많고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 원소들을 본다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지구 전체는 철이 제일 많고 지각 성분에는 뭐가 많다? 역시 산소가 많아요. 두 번째가 규소야. 그죠? 조금 닮았지. 얘는 탄소인데 두 번째가 얘는 규소죠. 그런데 여기 조금 주기율표 배운 사람 알겠지만 규소하고 탄소는 둘 다 족이 같죠. 우리 그래서 걔네들을 뭐라 그래요? 족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욕이 아니야. 족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족이야. 그래서 탄소하고 규소는 족이 같은 애들이다. 그래서 그 정도만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구 지각 성분은 산소가 많구나. 거기 위에 사는 우리 인간들, 생명체들이 산소가 많구나.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생명체는 탄소가 많구나. 유기물질이니까. 반면에 지각 성분은 규소. 근데 걔네들의 두 개의 공통점은 팔이 4개 있는 14족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게 이거 다음 장에 또 있어. 이거 다음 장에 다시 해야 돼. 오늘은 뭐냐면 이런 원소들. 즉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하고 헬륨까지는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런 원소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드디어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제목이 원소의 생성이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써줄 거냐면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저번 시간 것보다 조금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야. 그런데 이 무거운 원소의 생성을 저번 시간에는 원소의 생성을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했어. 그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이었어. 이제는 뭐냐면 우주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형성된 상태 안에서 이제 뭐가 일어난다? 이걸 별의 진화로 설명하더라. 별의 진화로 설명합니다. 진화가 뭐죠? 에볼루션이라고 하죠. 별의 일생이잖아.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야? 20살 아직 안 됐죠? 18이니? 17이니? 그죠? 오래 살았네, 그래도. 그죠? 선생님이 니네들보다 한 10살 많아. 그래서, 나도 인생을 좀 많이 살았는데, 그죠? 이제 그 주기가 있잖아. 우리 이제 100년 산다고 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한 청년기 정도 될 거야. 그죠? 왜 웃어? 청년기야.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장년기가 오고 노년기가 오고 결국 태어나서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별도 마찬가지야. 태어났다가 번성했다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 안에서 물질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별의 진화로 이 무거운 원소의 생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별의 진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설은 성운설이라고 하는 이론이야. 여러분들 알죠? 이 설이라고 하는 거.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지.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명쾌하게 증명이 되지는 않은 거야. 근데 관념적으로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의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바깥으로 많이 못 나가잖아.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운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별의 진화를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성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생님 한자는 잘 못 쓰는데 한번 써보자. 날일자에다가 이렇게 한 별성자야. 그 다음에 요렇게 쓰면 구름 문자예요.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구름처럼 생긴 애들이야.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 성운을 성간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과 별 사이에 들어있는 성간물질. 이 성간물질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먼지라든지 가스라든지 티끌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먼지, 가스, 티끌. 이런 애들이 우주 공간상에서 마치 구름처럼 별과 별 사이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는 성운이라 그래. 성운들 되게 많아요. 뭐 오리온 성운도 있고 들어봤을 거야. 플라이에데스 성운, 그다음 여러 가지 성운들, 태양계 성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운들이 많아요. 그 먼지, 가스, 티끌. 이거의 주성분이 뭘 거냐는 거야. 이 먼지, 가스, 티끌. 이게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먼지, 가스, 티끌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선생님이 써볼게. 그 다음에 여기에 초신성 폭발 잔해물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오늘 결론이야, 사실은. 요게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별의 진화를 설명할 때 성운설로 설명을 한다. 근데 성운이라고 하는 건 먼지, 가스, 티끌로 되어 있는 애다. 근데 그걸 구성하고 있는 애가 결과론적으로만 본 거예요. 행성상 성운이야. 이 행성상 성운에 들어있는 애는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이제 수소, 헬륨 안 써줘도 이 정도는 알지. 수소 기체다. 헬륨 기체예요. 이런 애들이 행성상 성운으로 존재한다. 초신성 폭발 잔해물,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누구라 그럴까요? 탄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우라늄도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오늘 설명할 거기 때문에 한 3부류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3부류, 4부류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오늘 해결이 되면 되는 거야. 자, 수소하고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이미 만들어진 거 아니니? 이건 저기에도 있는 거잖아. 최초 우주, 빅뱅 우주론에도 만들어진 거잖아. 이제 얘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탄소도 만들어지고, 자, 탄소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까지. 얘 은이고요. 얘 금이고요. 얘 우라늄이야. 이거 철인 건 알지? 얘 카본, 탄소다. 처음이니까 다 써줄게. 원소 기호들을.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거를 오늘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끝이야, 사실은. 이게 이제 무거운 원소의 생성입니다. 됐어요?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별의 진화 과정으로 설명을 하더라. 별의 진화에는 뭐 조석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책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 성운설이라고 하는 가설이다. 성운설은 자, 먼지, 가스, 티클 이런 애들이 마치 성간물질,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린 통틀어서 성운이라 그래. 그래서 성운설, 그럼 이제 성운설을 시작해 보자고요. 별의 진화 단계를 한번 봅시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건 전부 성운설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태양 크기 정도의 별의 진화입니다. 태양 크기. 우리 기준이 무조건 별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설명할 때 태양이 기준이 되는 거야. 우리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별.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별이 떠 있으면 우리는 대낮이죠. 보통 별은 밤하늘에 반짝거려야 되는데 이놈의 태양은 우리 옆에 너무 가까이 있어갖고 태양이 떠 있으면 대낮이야. 그러니까 엄청 우리한테 별로 밝은 별은 아니다, 사실. 태양이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태양의 덕을 많이 보는 거야. 태양이 없으면 우리 이제 죽어요. 근데 아직도 태양은 50억 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때문에 뭐 우리가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우리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태양 크기 정도. 근데 이 크기가 뭘 기준하냐면 질량 기준이다. 질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양 크기. 니네 태양 크기가 어느 정도니? 중학교 때 배웠지? 이렇게 태양이 구운데 그 사이에 지름을 통과해가지고 지름을 기준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구를 끼워 넣으면 한 줄로 지구를 끼워 넣으면 지구 109개를 끼워 넣을 수 있어. 그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지금 태양에서 내는 빛의 20억분의 1? 그 정도가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거의 극히 일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별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은 너무 작은 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준점이 태양 크기 정도의 크기의 별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냐면 성운. 성운부터 출발을 한다. 성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 성간물질이 들어있다 그랬죠. 먼지, 가스, 티클. 그런데 우리 이제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니네 빅뱅 우주에서 초기 한 점에서 빵 터졌을 때 초고압, 초고온, 초고밀도라 그랬지. 근데 이제 여기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성운의 상태를 좀 알아야 돼. 성운의 상태가 어떤 상태요? 저온이야. 얘네는 지금 뭐예요? 물질이잖아. 저온이니까 어떻게 돼? 자기네들끼리 뭉쳐요. 그래서 저온이면서 고밀도가 되는 거야. 저온 고밀도야. 야,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추워. 그럼 어떻게 돼? 분자운동이 활발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모여 뭐 자기네들끼리 퍼뜨려지지 않잖아요. 뭉치잖아. 온도가 낮으면. 그러다 보니까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고밀도야. 그래서 저온의 기체 물질들이 또는 이런 가스 티클, 먼지 티클 이런 애들이 뭉쳐 있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해요. 자, 성운이 특정한 데에 많이 좀 몰려있더라. 마치 구름처럼. 그런데 그 상태가 어때 돼? 저온이고 약간 고밀도더라.
그러다 보니 고밀도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겠지. 그래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들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에서 열과 압력이 생기겠지. 중력 수축이 생기게 되면 열과 압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내부가 어떻게 되겠어? 내부로 고온을 이렇게 이제 온도도 올라가게 되고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래서 성운에서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원시별의 형성. 이미 원시별이 된 거야.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스타야, 스타. 스타. 선생님이 지금 이 나이 먹고 스타 강사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 버리진 않았어. 스타이고 싶어. 정승재 선생님처럼 좀 반짝거리고 싶어. 근데 꿈이야, 그냥. 근데 아직도 버리지 않는 건 난 니네들이 지금 반짝반짝거리잖아. 니네들이 스타가 될 것 같아. 우리 장국동에서, 영국동에서 지금 계속 선배들도 나오잖아. 니네들이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면 니네들이 스타가 되면 선생님은 자동으로 스타가 된다. 나를 좀 스타로 좀 만들어줘봐. 근데 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별이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스스로 빚을 내야 돼. 선생님은 지금 내가 자평을 한다 그러면 나는 한 문강사 정도 되는 것 같아. 좀 밝기는 밝아요. 근데 반짝거리지는 못해. 제발 니네가 좀 나를 좀 반짝거리게 만들어줘봐. 오늘 이후로 내가 수업할 때 저번에도 얘기는 안 했지만 수업할 때마다 제목 쓸 때마다 저 별을 왜 쓰는 줄 알아? 내 속으로는 나는 내가 스타가 되고 싶은 거고 난 니네들이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끌어당김의 법칙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 막 글로 쓰라 그러잖아. 니네도 필기할 때마다 별표하면서 난 장곡동의 스타가 될 거야. 그럼 우리 선생님도 스타가 되겠지. 제발 필기할 때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줘봐.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기존에 우리 10몇 년 동안 지금 12년, 3년 동안 우리 대치프라임하고 한 결과가 그거야. 선생님 처음 할 때도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근데 스타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인원수가 많아지면 선생님 자동으로 스타가 된다고? 자, 스타는 뭐라고요? 스타는 뭐라고? 스스로 빚을 내야 돼. 그래서 이미 원시별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스스로 빚을 내기 시작한 거야. 뭐 때문에? 중력 수축 때문에. 중력 수축 때문에 안으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열과 압력이 생겨서 얘가 그 안에서 못 견뎌가지고 빚을 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시별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원시별이 형성이 되면서 이걸 좀 스스로 빚을 낸다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한 건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긴다? 회전원반이 생겨. 니네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좀 역학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안으로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군동량이라는 게 생겨요.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으로 빙글빙글 돌다 보면 안으로 집중하다 보면 회전력이 생긴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몸을 확 움츠리면 빨라지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힘은 뭐예요?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이라고.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하는 힘은 구심력이야. 그럼 그 구심력의 관성력이 원심력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힘이 생긴다고요. 이게 원시별의 기본적인 특징이야. 자, 여기서 넘어가는 거 잘 알아야 돼요. 구름처럼 성운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질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안으로 몰리다 보니까 앵귤러 모멘텀, 가운동량이 생겨. 그래서 회전하게 된 거야. 회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쪽 적도 지역으로 어떻게 돼? 원심력이 생겨갖고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회전원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알맹이들이나 지각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생긴 거야? 이게 만약에 태양이라면 수금지화, 목토천해가 생긴 거야. 그 라인으로. 이게 성운설의 증거거든.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원시별이 형성이 된다. 원시별은 역시 누구뿐이 없다? 중력 수축밖에 없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이 원시별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지?
내부가 내부 온도가 1000만 K. 내부 온도가 1000만 K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이제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배워서 알죠? 기억나? 수소 핵융합 반응 어떻게 된다고? 4개의 수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1개 헬륨이 되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서 나가더라는 거야. 우린 이걸 갖다가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사실은 이 주계열성이 지금 현재 태양입니다. 태양 크기 정도 되는 거니까 현재 태양이 지금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거야. 주계열성 단계는 지금 표면온도가 지금 태양 같은 경우는 5800K 되거든. 5800K면 약 G2 계열 정도 됩니다. 참고로만 써놓으세요. 이게 지금 태양의 상태다. 주계열성. 그럼 주계열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얘가 별이 이래요. 별이 약간 주황색에 가까우니까 색깔을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다 조그맣게 써볼게. 4개의 수소가 1개 헬륨이 되면서 이때 에너지가 밖으로 나온다. 원래 중력 수축은 안으로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는 걸 원래 질량에 의한 중력 수축이죠. 그 다음 빨간색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내부 압력이라 그럴까? 내부압, 이렇게. 그래서 이 중력 수축하고 이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걸 우리는 정역학적인 평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크기가 일정하더라. 니네 태양이 계속 그 크기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야. 태양이 계속 그 크기를 유지하는 이유가 주계열성 단계가 중력 수축하고 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팽창되는 그 내부 압력이 같더라. 그러니까 크기가 변하지 않아. 크기가 일정하더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조금 오개념일 수 있는 부분인데 오개념을 잡으면 안 된다. 여기 중력 수축. 그래서 원시별은 뭐밖에 없어? 중력 수축 에너지밖에 없어. 얘는 중력 수축하다가 밖으로 팽창하는 게 생겨갖고 크기가 일정해. 얘네 둘을 비교해라. 누가 더 클까요? 대부분 다 얘가 크다고 생각해. 얘는 중력 수축하니까 자꾸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 크기는 원시별이 더 크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니네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지구과학 선택하는 사람 지구과학 배우면 거기에 H활도에 보면 나와. 거기에 보면 원시별이 주계열성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림으로도 나오고. 그 이제 선생님 보기엔 그거 같아. 별의 그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경계가.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내부에 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스스로 빛을 내니까 그 주변에 이제 경계선이 좀 모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뭉치긴 해도. 근데 얘는 경계선이 명확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크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원시별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둬라. 자꾸 오개념 잡으면 안 돼. 이게 수축하기 때문에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주계열성이 만들어졌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태양 크기 정도 되는 거니까 얘가 100억 년. 보통 수명이 100억 년을 갖는다. 그 100억 년 중에 약 90% 이상을 주계열성 단계로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청장년기를 주계열로 보내는 거야. 지금 태양이 약 한 50억 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0억 년 정도 더 살 수 있어. 이렇게 된 게 주계열성 단계다. 주계열성은 어떻게 된다? 내부에 1000만 K가 도달해야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라고요? 핵융합이 일어날 때 1000만 K 이상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계열성 단계를 끝나갖고 이제 90%, 90억 년, 95억 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내부 수소를 다 소진해버린다. 니네 소진이란 말은 뭔지 아니? 소진이 뭐야? 오, 어떻게 알아? 그런 단어를 알아요? 오, 멋있어. 소진 선생님 첫사랑 이름인데. 소진. 소진. 다 써버린 거야. 수소 내부 수소를 다 소진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핵융합할 게 없지. 수소 핵융합은 더 이상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돼? 온도 압력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일 건데 헬륨만 있잖아. 헬륨만 가만히 있겠니? 헬륨이 또 핵융합을 하네. 그럼 뭐가 된다? 근데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수소 핵융합을 하면 헬륨이 만들어져. 헬륨 핵융합을 하면 세 개가 합쳐져서요. 얘가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여기 똑같이 또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 누가 만들어진다고요? 탄소가 만들어진다. 헬륨 핵융합을 하면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접근하는 애가 이제 드디어 이제 뭐예요? 얘가 적색 거성 단계예요. 이제 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거성이 되면. 적색 거성이니까 거성이면 굉장히 큰 별이지. 적색이면 표면이 빨간색이라는 거야. 빨간색이면 표면 온도가 3000도 정도, 3000K 정도. 얘 6000K 정도 됐잖아, 아까. 근데 온도가 더 낮아진 거야. 왜 온도가 낮아지고 크기가 커졌냐,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부에 수소가 소진돼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수소 핵융합은 못해. 근데 온도하고 이게 높아졌다 보니까, 그리고 무거운 헬륨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헬륨끼리 부딪히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더 뭉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 핵융합돼서 탄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핵은 안으로 뭉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돼? 세 개의 헬륨이 뭉쳐가지고 탄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나온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겠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겠지. 야, 얘들아 봐봐. 그럼 아까 내부에 수소가 소진됐을 뿐이지 바깥에는 수소가 있다고요. 요 바깥에는 수소가 조금씩 있어. 수소가 조금씩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세 개의 헬륨이 탄소가 되면서 그때 만들어진 에너지를 밖으로 내뱉으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얘네들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누가 만들어져?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은 안대로 뭉치죠? 바깥은 바깥으로 퍼져버리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핵하고 바깥 부분하고 이게 분리가 되는 느낌이야. 안은 안대로 뭉쳐버리고 바깥은 이렇게 퍼져버리고.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성이야. 그리고 에너지가 뭐 만들어졌다고 해도 너무 크기가 커져버리니까 에너지가 분산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M계열이 되는 거야. 우리 M계열이면 한 3000K 정도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 눈에 뭐 어떻게 보여? 뻘겋게 보여. 그래서 보이는 게 뻘겋게 보인다. 그 다음에 크게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적색 거성이 된 거야. 적색 거성 단계에서 이제 내부에 누가 만들어진 거니? 탄소까지 만들어진 거지. 탄소까지 만들어진 거야. 뭐 어떤 책에서는 탄소 말고 또 뭐 산소도 만들어진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네 교과서에 나올 거야. 탄소도 만들어지고 산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더라. 이게 거의 끝이에요. 그러면 마무리는 뭘로 되냐? 네 번째. 이렇게 되더라. 백색 외성하고 행성상성운이 되더라. 야, 이제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얘 안으로 뭉치겠지? 안으로 뭉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안으로 뭉쳐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백색이 되더라는 거야. 백색이 보이면, 우리 백색이면 별의 스펙트럼 계열로는 A라고 하거든? 그럼 표면 온도가 얼마냐면 10,000K야. 만도야, 만도. 그럼 백색이에요. A라고. 이걸 백색 외성이라고 한다. 왜소하다 이런 뜻이야. 엄청나게 밀도가 큽니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고 밝은 조그만 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어떤 일이 퍼져나가다가 얘 중력 때문에 붙들려는 있는데 퍼져나갔겠죠. 얘네들이 퍼져 나간다 그랬지. 이게 뭐예요? 성운이긴 성운인데 마치 얘를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도는 행성 모양이다. 그래서 행성상성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니네 예측할 수 있겠지. 행성상성운에 누가 들어있겠어? 수소 아니면 헬륨이 들어있겠지. 이게 별의 끝이야. 이게 태양계 별의 끝입니다. 태양계 별.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진화 과정의 끝이다. 우리 태양계는 아직 이 경험을 안 해서 우리 태양계는 지금 아직도 여기야. 근데 다른 우주에 있는 태양하고 비슷하게 생긴 별은 이런 진화 단계를 거쳐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우주를 떠돌아다니. 벌써 물질이 만들어졌잖아. 누가 만들어졌어? 행성상성운이 만들어졌죠. 이게 우주를 떠돌아다녀서 여기 어디 있어? 1번 나왔죠. 이거. 행성상성운. 이게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백색. 백색외성. 백색외성. 니네 이거 뭘로 되어 있어? 뭘로 되어 있니? 아닌데? 뭘로 되어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뭉쳐서. 탄소로 되어 있어요. 카본. 그런데 이놈의 탄소가 지금 이게 만 K. 압력도 엄청 높겠죠? 만 K의 온도가 이렇게 높으면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들어봤을 거야. 밤하늘에 떠있는 별 중에서 통째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별이 있다. 물론 그 별을 가져오면 지구 대기권에 타는 바람에 다시 타버리면 석탄이 되겠죠. 그죠? 탄소. 연필처럼 그렇게 되겠지. 근데 밤하늘에 떠있을 때는 얘가 뭐다?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애칭으로 루시라는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니네 영국의 유명한 팝 가수 비틀즈 알아? 비틀즈? Let It Be 불렀던 비틀즈. 비틀즈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Lucy in the Sky with Diamond라고. 밤하늘에 있는 그죠?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별의 이름이 루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알기로는 뭐라 그러죠? 금지곡이었어. 이게 왜 금지곡이었냐면 비틀즈도 뭐 젊은 시절에 비틀즈가 유명했던 때가 한 6년 7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오래 한 것 같지? 6, 7년 딱 바짝 인기가 많았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영국에서 미국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 원래 영국 그룹이야. 근데 그때 당시가 그 베트남전?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러니까 이제 반전운동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반전운동 하면서 생긴 문화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이제 자기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차출해서 전쟁터로 보내갖고 죽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화니? 그 히피 문화라고 그러나? 히피라고 들어봤니? 히피 문화 모르니? 사회 제도에 다 반항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야. 불황자처럼. 그런 문화가 한때 팽배했었어요. 같이 편승을 했었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 히피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야? 자유로운 영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디에다 손을 대? 마약에 손을 대는 거야. 마약에 손을 대는. 그때 그래갖고 미국 사회에서 마약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발표된 곡이 Lucy in the Sky Diamond라는 그 되게 몽환적인 노래야. 근데 이게 왜 금지곡이 됐냐면 마약 중에 굉장히 센 마약이 LSD라는 마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노래가 비유적으로 그 LSD를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의 노래였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금지곡으로 했었죠. 그 뒤에 이제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한두 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좀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 나중에 기회 되면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체물리학자들이 별을 관측을 해갖고 그 중에서 이게 성분이 이렇게 백색 외성인 경우에는 그게 무조건 다 탄소로 되어 있으니까 다 다이아몬드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발견되면 이름을 루시 1, 루시 2 뭐 이런 식으로 루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야. 그게 여기서부터 출처가 나온 거라.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바로 백색 외성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거 해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결이 된 거지. 우주 공간에 이제 이런 애들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이 이렇게 진화하면서 쟤네들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빅뱅 우주론하고는 전혀 다르죠. 빅뱅 우주론에서는 수소 헬륨까지만 만들었고 그 다음 무거운 원소들은 이런 별의 진화로. 자, 이제 그 다음 판에는 두 번째 별의 진화를 얘기하면 얘네들을 설명할 거야. 일단 여기까지 좀 필기를 해봅시다. 보통 8배 또는 책마다 조금씩 틀린데 10배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진화에서는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쳤어. 그래가지고 백색 외성하고 행성상 성운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제 태양보다 8배 또는 10배 굉장히 큰 별이죠. 이렇게 된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이 별의 진화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역시 성운설이다. 자, 그러니까 출발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다? 성운. 근데 아까 크기보다는 10배, 성운 자체도 10배 정도 이상 크겠죠. 성운. 자, 성운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 그랬어? 성운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 했죠? 저온, 고밀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질량이 크니까 안으로 이제 뭉쳐야 되겠죠. 저온이면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력 수축이라고 한다. 자, 질량 집중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질량 집중 현상이 일어나면 아까 뭐라 그랬어? 김연아 선수가 몸을 안으로 움츠리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죠. 회전 원반이 생긴다 그랬죠. 가운동량이 생긴다 그랬어. 앵귤러 모멘텀. 회전 원반이 형성이 되고 내부는 어떻게 될까? 이제 드디어 첫 번째로 원시별이 똑같습니다. 자, 원시별 그랬으니까 별은 뭐라 그랬어? 스타죠, 스타. 우리가 뭐라 그래서 스타를 우리말로 항성이라 그러죠. 우리 스타 학생이 돼봅시다. 선생님 스타 강사 만들어주세요. 스스로 빛을 내야 돼. 반짝반짝거려야 돼. 반짝반짝거려야 돼. 그래서 원시별이 형성이 되더라. 원시별이 형성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내부가 온도가 어디에? 1000만 K에 도달해요. 똑같습니다. 1000만 K에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꼭 기억하세요. 온도는 1000만 K. 그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4개의 수소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그러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만들어진다? 주계열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됩니다. 주계열성. 이 주계열성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겠어요? 조금 이제 크기. 여기 칠판의 지면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좀 크게 그려야 되니까 선생님이 좀 더 커야 되겠지. 요런 애가. 주황색이니까 요런 애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안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떻게 된다? 어차피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수축은 있다 그랬죠? 원래 질량을 가진 물체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바깥으로, 내부 압력이 바깥으로 뱉어내야 되겠지. 이건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내뱉는 내부 압력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력 수축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돼? 같아야 되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역학적인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죠. 중요한 거 뭐라고? 크기가 일정하더라.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크기가 일정하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이 뭘까? 선생님이 군대 가기 전에 키가 164였어. 지금 좀 크지 않았을까요? 재보면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키가 너무 작아서 니네들은 선생님이 교단 위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키가 작은지 몰라. 근데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따르면 선생님 키가 작으시네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근데 선생님이 믿고 있는 거는 키가 작으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살 수 있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일본에 무슨 가고시마현인가 어디에 그 난쟁이 마을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장수 유전자를 발견해서 안타까운 일인데 그 평균 키가 142인가 그래. 근데 거기 마을에 전부 다 100살이 넘게 살아. 근데 유전자에 그 난쟁이 유전자에 장수 유전자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 오래 살 수 있어. 선생님보다 키가 큰 180, 남자 키 180 막 이렇게 얘기하죠. 2m. 어차피 덩크슛 못하는 건 똑같아. 그렇잖아요. 별반 차이 없어. 선생님도 키에 대한 이렇게 핸디캡이 좀 있는데, 이제 포기하고 사는데, 요새 가끔 SNS에 뜨더라고요. 어른들도 키가 클 수 있는 키 크는 영양제가 있다 그래서 솔깃해요. 사볼까?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체구가 작다 보니까, 물론 찌양 이런 애들 빼고, 선생님처럼 체구 작은 사람들은 위가 작기 때문에 많이 먹질 않아요. 조금만 먹어도 효율이 좋아.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먹지 않으면 찌꺼기가 많이 안 생기지. 딱 제대로. 선생님 근육이 좀 많은 편이거든. 그래서 딱 밥 한 공기 먹는다 그러면 한 공기를 아주 깔끔하게 소화시키고 딱 하니까 똥도 조금 싸고 이럴 거예요. 근데 에너지 효율도 좋고. 근데 덩치 큰 사람들 보면 엄청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니까 걔는 똥도 많이 쌀 거야. 근데 똥을 많이 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노폐물도 많이 생긴다. 혈관에 그런 뭐가 많이 껴요. 그럼 오래 사는데 지장이 생겨. 그래서 보통 보면 작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내가 보기에는 많이 먹어서, 큰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활동을 그러니까 그 거구를 유지하려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지구 중력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도 작은 사람하고 큰 사람하고만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큰 사람이 일반적으로 수명이 좀 짧다. 작은 사람이 수명이 길다. 별도 똑같습니다. 별도 큰 별은 수명이 턱없이 짧아. 안에서 별짓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앞에 거랑 비교해서 얼마로 할까요? 50억 년 정도 합시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비율상 아까 100억 년이었잖아. 태양 크기 정도는 100억 년이었잖아. 수명이 현저하게 확 줄어버리죠. 50억 년 이렇게 줄어버린다.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별이 커지면 생명체하고 그 주변에 있는 행성에 생명체가 있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진화하기가 어려운 거야. 생명체의 핵심은 진화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수명이 짧아버리면 그 주변에서 생명체들이 진화 단계를 거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별이 발견을 해서 그 주변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때는 보통 우리가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 주변에 행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커져버리면 이게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별이 커지면 수명이 짧아진다. 이게 주계열성.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 똑같습니다. 자, 소진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첫사랑 소진 다 써버렸다. 자, 수소 내부 수소를 다 써버렸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안 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된더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아까랑 똑같은 적색 거성하고 똑같은 경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세 번째. 이제 적색 초거성이야. 슈퍼야, 슈퍼.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색 초거성이 되더라. 자, 먼저 초거성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크기를. 상대적으로 그리기가 참 어려워서 어쨌든 큰 거야.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적색 초거성. 자, 무슨 얘기야? 초거성, 거성인데 엄청 커졌다는 얘기야. 근데 여전히 빨간색이야. 빨간색이면 앞부분에 했었죠? M계열이지? M계열이면 얼마나 그랬어? 표면 온도가 3000K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내부에 이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부에 이렇게 단계별로 핵융합이 일어나더라. 안으로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더 무거운 애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구도 만들어요. 바깥에는 헬륨도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규소 같은 애들 만들어지겠죠. 황 같은 애들도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쭉쭉쭉 안으로 들어올수록 니네 주기율표의 원소 알잖아요. 점점 무거운 애들로 만들어지더라. 내부에 누가 만들어진다? 철이 만들어진다. 가장 센터에 철이 만들어지더라. 왜 철까지만 만들어지냐면 철이 우리가 핵자당 안정성, 결합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제일 커. 원소들 중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제일 큰 게 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소로서 안정성이 제일 크다야. 그래서 철이 가장 안정합니다. 그래서 철이 만들어지고 끝. 이게 적색 초고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핵융합. 별 내부. 별 내부의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누가? 철이 끝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애들을 자 헬륨, 탄소, 산소, 규소, 황 이런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전부 다 뭐야? 별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철. 그래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건 철이 끝이야.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적색 초고성이 너무 크죠. 크다 보니까 크면 어떻게 되죠? 크면 좀 이렇게 유동성이 좀 있지. 그죠? 유동성이 있죠. 크다 보니까 질량 집중도 많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수축 팽창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변한다. 변광성이라 그래.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맥박처럼 뛴다 그래서 맥동변광성 이런 표현을 쓴. 꿀럭꿀럭 움직이더라는 거야. 맥동변광성. 별의 밝기가 변해요. 어떻게 밝까? 이렇게 수축되면 밝아져. 그 다음 팽창하면 어두워져. 수축되면 밝아져. 팽창하면 어두워져. 밝고 어둡고 이렇게 되는 걸 맥동변광성이라 그래. 그래서 변광성을 형성이 되더라는 거지. 이게. 그러다 보면 얘가 이제 어떻게 꿀럭꿀럭 하다가 어떻게 돼? 꿀럭꿀럭 하다가 에너지가 빡 터져버린다. 여기서 이제 대박이 납니다. 네 번째, 초신성 폭발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더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여긴 수조 K? 조 단위? 이런 온도가 되는. 수천억 K? 이렇게 돼요. 수천억 K?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니네 K는 절대 온도니까 일반적인 도시 온도랑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너무 숫자가 크잖아. 수천억 K. 엄청난 온도로 폭발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뭐가 생기는 거니? 이때 이제 여기서 그 온도로 얘네들이 덩치 큰 애들이 뭉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은도 만들어지고 금도 만들어지고 우라늄 같이 굉장히 무거운 원소 있죠? 이게 형성이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은. 물론 핵융합이죠. 핵융합인데 얘네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이 아니야. 초신성 폭발에 의한 핵융합이야. 별 내부에서는 이런 종류들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빵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니? 결과가 나온다. 가운데 내부에는 뭔가 있겠지? 다 터지진 않겠죠? 안에 이렇게 알맹이는 있겠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성자별이라고 해. 질량이 굉장히 큰 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야? 초신성 이렇게 되겠지. 초신성 폭발 잔해물이 나온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얘네들이 이제 뭐예요? 여기는 수소, 헬륨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탄소 기본이고요. 철도 들어있을 것이고요. 그거만 있겠니? 여기 있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이런 애들이 떠돌아다니는다. 이게 성운으로 이게 먼지 가스 티클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에 굉장히 질량이 큰
중성자별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태양 크기의 10배 정도 되는 크기 별의 진화의 결과물은 중성자별하고 초신성 폭발 잔해물. 그래서 얘가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별의 진화 과정에서의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좀 필기 좀 해봐. 여기다 연결해 볼까요? 이제 세 번째. 여기다 3번 써볼게. 이제 태양보다 뭐 기준이라 그랬죠? 질량 기준으로 그냥 압도적으로 큰 별이죠. 태양보다 20배, 30배 크기의 별의 진화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따로 뭐 필기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똑같습니다. 성운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겠지? 성운의 규모가 굉장히 커진 그런 성운에서 똑같이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저온 고밀도 상태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질량 집중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회전 원반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내부에 어떻게 된다? 스스로 빛을 내는 원시별이 형성이 되더라. 그런데 그 원시별이 첫 번째 원시별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드디어 이제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얘보다 20배, 30배 크니까 이따시, 2배, 3배 커야 되는구나. 10배니까. 이따시만 하겠죠? 주계열성이 이따시만 하겠지? 주계열성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크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똑같다. 이렇게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50억 년이면 선생님 보기에 한 20억 년 정도밖에 안 되다. 수명이 이렇게 짧아진다. 아까 얘기했죠? 별이 커지면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 안에서 복잡다양한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성 20억 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 내부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얘 이제 뭐가 돼? 세 번째 적색 초거성이 되더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최종보는 철이다. 선생님 왜 철만 생기나요? 철이 아까 그랬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그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원자들 중에서는 철이 가장 안정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도 철이 가장 많은 이유가 또 그런 이유기도 해. 근데 철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 외핵하고 내핵에 많이 들어있어. 핵 속에 많이 들어있다.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된다. 철. 또 이놈의 철 때문에 얘가 또 자철석, 적철석 이런 애들이 자성을 많이 나타내잖아. 그래서 지구가 커다란 자석인 거야. 그래서 지구 자석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지구에서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이 철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똑같이 거성이니까 얘도 적색 거성이니까 적색이니까 표면 온도가 3척기.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똑같이 초신성 폭발을 똑같이 합니다. 꿀럭꿀럭 하다가 빵 터져버려. 그걸로 이렇게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얘는 중성자별보다 더 질량이 집중된 별이 있어. 니네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알죠? 블랙홀도 별이다잉? 블랙홀도 별이야. 별인데 너무 질량이 커서 다 끌어당겨 버리니까 빛까지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게 꺼멓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의 일종입니다. 질량이 중성자별보다 훨씬 커서 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똑같이 초신성 폭발 잔해물. 뭐 거의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118개냐 113개냐 그 원소들이 이 초신성 폭발 잔해물 안에 다 들어있겠지. 그죠? 복잡다양하게 다 들어있겠죠 여기. 이렇게 이런 무거운 애들까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무거운 애들은 핵에서는 안 만들어지고 언제? 초신성 폭발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하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이 별의 진화를 통해서
가벼운 원소부터 무거운 원소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자, 그래 오늘 정리가 딱 되지?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 딱 우주 생성 초기에 빅뱅 우주론에서 만들어졌고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큰 별, 작은 별, 큰 별로 가면서 이제 무거운 애들까지 만들어지더라. 적색 거성에서는 꼭 기억하세요. 적색 거성에서는 어디까지? 탄소하고 산소까지. 적색 초거성에서는 철이 끝이야. 빵 터지면서 우라늄까지. 이런 애들이 이제 우주의 성운으로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